자, 이번 시간은 중앙통제입니다. 이 친구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앙이니까 중앙 집권 문제예요. 통일성을 위해서 개입하겠다는 것. 요게 이제, 그래서 중앙통제 나왔을 때 장단점 물어봤을 때는 중앙 집권에 장단점 물어보면 되고요. 그렇다고 지방을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 인정하되 국가 통일성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그게 바로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물어봐요. 어쨌든 필요성은 뭐 통일성, 국가 존립 같은 거니까 광역 행정 또는 갈등의 해소 이런 것들, 복지 같은 것들, 최저 수준이라든지 균등화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성은 중앙 집권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나올 건데 전통적 입법 통제고요. 입법과 사법은 위법 쪽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주민자치 국가는 대개 입법이나 사법 통제로 합법성으로, 그 다음에 단체적 국가는 주로 행정 통제로 권력과 비권력이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 1번에서는 1번과 2번은 주로 뭐다? 주민자치, 그 다음에 3번은 단체자치. 또 사무로 놓고 본다면 자치사무는 주로 입법이나 사법으로, 위임사무는 행정까지도. 물론 행정에서도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임사무가 제일 강하죠. 또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거든요. 자치사무는 사후밖에 안 돼요. 사후밖에 안 되고 위임사무 중에서도 단체 위임사무 사후밖에 안 돼요. 근데 기관임사무는 사전도 됩니다. 그래서 입법이다 또는 사법이다, 법적 통제와 행정 통제,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했을 때 나오는 방법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하는 것, 아니면 사무별로 자치사무, 단체위임, 기관임으로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행정통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할이 누군가를 봐야 돼. 관할은 행안부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에요. 기초로 하면 시도지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시정명령 취소 정지권하고 직무이행 명령권, 자치사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왜? 자치사무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가 합니다. 또 자치사무는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부당은 안 돼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위법밖에 안 돼요. 위법밖에 안 된다는 것. 자, 올라갑니다. 시정명령 취소정지 이따 비교하겠지만 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까지 들어갑니다. 반면에 직무이행 명령권은 기관임 사무밖에 안 돼요. 이 사무도 갈라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5번도 잘 나오죠. 자, 제2요구는 단체장밖에 안 됩니다. 제2요구는 단체장밖에 안 되는데 중앙이라든지 광역이 할 수 있는 건 제2요구 지시예요. 단체장이 지방의 의결에 대해서 제2요구하지 않았을 때 제2요구를 지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요구권은 단체장의 권한, 반면에 제2요구 지시권은 상급기관의 권한이에요. 반면에 상급기관은 제소 지시도 할 수 있고 직접 제소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 제2요구권, 제2요구권은 없다. 제2요구 지시권하고 직접 제소하고 제소 지시권까지는 있다. 요 정도 잡아놓고요. 자, 인사 있습니다. 인사. 자, 지방에도 국가공무원 있습니다. 지방의 국가공무원은 대통령 아니면 장관 임명해요. 5급 이상은 단체장의 임명제청으로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할 거고요. 반면에 6급 이하들은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대통령이, 6급 이하는 장관이. 그치? 임명제청권자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요. 이건 법알 다시 한번 볼게요. 재정도 있죠. 재정은 재무니까 기재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행정 재정은 전부 행안부예요. 행안부 아니면 시도인데 주로 행안부 나올 건데 기초면 시도가 될 거고요. 자, 1번에는 옛날에 예산 편성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 편성 지침 없습니다. 재정 대신에 뭐가 들어왔다? 운용 편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중앙이 예산 편성 지침 내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행안부가 만든 운용 편람이 있다는 것, 그 정도까지. 또 여기 지방 재무행정할 또 하겠지만은 지방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채는 승인받아야 됐고요. 외채 지금도 승인받습니다. 사전 승인받아야 되고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옛날에 승인이었는데 지금 일정 금액은 협의고요. 그 금액 넘어갔을 때 승인받아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재정론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자, 재정 통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여기 나오는 게 사전인가 사후인가 물어볼 건데, 사실 지방행정학에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자치로는 그 자체가 한 과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사전이고 뭐가 사후냐면은 집행하기 전에 내려준다 사후, 그다음에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내려준다. 집행하기 전이면 사전, 집행 도중이어도 되게 사전을 잡는데 도중은 잘 안 나오고요. 사전은 집행 기준으로 끝난 다음에는 사후, 끝나기 전이라면 사전을 잡아야 돼요. 자, 운영 편람도 어때요? 미리 내려주는 거잖아. 중기지방지정계획도 미리 짜는 겁니다. 다 모아갖고 행안부가 짤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미리 하는 겁니다. 한도액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해줘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사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같은 것들 예산제도 사전입니다. 반면에 주민소송은 집행한 다음에 위법에 대해서 또는 부당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사후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정분석과 진단도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보고서 만들고요. 이 보고서를 행안부가 분석합니다. 분석은 다 해야 돼요. 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 진단이 들어가요. 진단. 자, 어쨌든 이 친구들은 보고서 끝난 다음,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석과 진단은 사후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진단해보건데 문제가 있다. 위기단체는 주의단체거든요. 위기단체나 주의단체도 사후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 내려가겠습니다. 누가 사전인지 사후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시정명령 취소 정지하고 직무이행명령은 법률 규정이에요. 지방자치법.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장애명령의 처분이 법령 위반도 있지만 부당도 있습니다. 단체 위임 사무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따 보겠지만 그 자치사무는 위법밖에 안 되지만 단체는 부당도 됩니다. 어쨌든 법령 위반이나 부당했을 때 이거는 행정부 내 문제다 보니까 시도는 주무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한테 반드시 기간 정해야 되고요. 서면을 합니다. 즉시 안 됩니다. 서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 명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시정명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옛날에는 광역은 주무부 장관이, 기초는 시도지사가 있어요. 근데 기초가 문제가 있어. 근데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안 해요. 또 취소 정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주무부 장관이 먼저 시도지사한테 시킬 수 있어요. 자, 시정명령해라 또는 취소 정지해라. 근데 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요 주무부 장관이 직접 기초에다가 시정명령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2번 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주무부 장관은 옛날에 뭐밖에 안 됐다? 시도밖에 안 됐는데 시군자치구가 이렇게 했는데 시도지사가 안 해요. 그럼 시도지사한테 시정명령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간 내 이행명령하지 않았지.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 직접 시정명합니다. 근데 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취소 정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각지대 외운 거죠.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일단 주무장관이 시정명령하라고 지시할 수 있고요.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럼 내가 직접 시정할 수 있고, 시정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안 하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됐지. 그 다음에 또 이거 밑에 거는 뭐냐면 시정명령 했는데 그게 따르지 않았어. 기초가. 이러면은 뭐 한다? 취소 정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도지사 취소 정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 정지하지 않았다면은 일단 명을 하고 그 기간 내 하지 않았다.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뭐냐면은 요거는 여태까지는 기초는 광역이 다 했었는데 광역이 하지 않았을 때 중앙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죠. 직무이행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들어온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정명령 취소 정지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이에요. 근데 단체 위임 사무는 중앙 관련이 있으니까 공익도 돼요. 근데 자치사무는 뭐밖에 안 된다? 온리 법령 위반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치사무가 나왔을 때는 항상 눈을 좀 반짝거려야 돼. 잘 봐야 돼요.
부당은 안 됩니다. 공익은 안 돼요. only 법령 위반으로 하나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내가 시정명령 받았는데 법령 위반이라는 건 결국은 뭐다? 위법하다는 건 법원이 판단하잖아요. 대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법은 다 대법원이에요. 고등법원 안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행정법원이 한번 나오는데 그게는 주민소송일 때만 행정법원이에요. 됐지? 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고 무조건 20일인데 이상하게 중앙과 지방의 관계만 15일이에요. 이것도 보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이나 시도지사에 대해서 소송하고 이건 아래위 관계자 그때만 15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자치법은 다 대법원이다. 다 20일이다. 유일하게 행정법원은 주민소송이다. 주민소송. 그 다음에 15일은 뭐다? 아래위의 싸움일 때,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싸움일 때만 15일이라는 것. 그거 뭐 날짜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는 단체하고 자치까지 가능한데 아무 말 없다.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법령 위반 플러스 공익 현재 해야 할 때예요. 근데 자치사무 나왔을 때는 only 뭐밖에 안 된다? 위법밖에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직무이행 명령이 이건 only 기관 임사무예요. 국가가 또는 광역이. 그래서 기관 위임밖에 안 됩니다. 자, 기관임은 돈 다 줬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 그지? 그러면 뭐 한다? 시도는 주무장관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역시 기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을 명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 바로 대집행 들어갈 겁니다. 대집행은 행정법 나오니까 뭐 거기서 하시면 되겠지만 대집행할 때는 중앙이 비용되는 게 아니라 그 자치단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대집행합니다. 자, 또 이제 사각지대가 있죠. 기초가 안 하고 있어. 광역이 직무이행 명을 안 해요. 또는 대집행을 안 합니다. 그럼 일단 뭐 한다? 중앙이 광역한데 직무이행 명하라고 명할 수 있고 하지 않았다. 직접 명합니다. 또 직무이행 명했는데 대집행하지 않았죠? 그럼 직접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사각지대에 메운 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전부 지방자치법 내용인데 법령할 때도 봐야 됩니다. 자, 똑같은 말이니까 넘어가고 역시 대집행이죠. 또 아래위 관계다 보니까 이거 소송인데 대법원이죠.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래위 관계일 때만 15일이고 나머지 다 20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법원입니다. 고등법원은 없어요. 고등법원은 저기 주민투표법하고 주민소환법 할 때 그때 한번 보여요. 나머지 다 대법원이고 행정법원은 주민소송할 때만. 자,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다. 감사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있어. 다만 only 위법밖에 안 돼요. 또 감사하면서 위법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위법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only 자치사무는 위법만. 역시 광역은 행안부 장관이, 기초는 시도지사가 감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되고요. 공익은 안 됩니다. 자, 분석과 진단이야. 이거는 사후적입니다. 일단 예산 집행했어요. 보고서 만들어요. 보고서 만들어서 행안부한테 주는 겁니다. 행안부가 딱 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서 만들어서 행안부 주면은 행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됐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결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때 뭐가 들어가? 진단이 들어가요. 진단 결과 진단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위기단체야. 그렇지 않다면 주의단체고요. 그래서 순서가 보고서가 1번, 그 다음에 분석이 2번, 의무적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효율성과 건전성이 떨어진다. 진단 들어가요. 진단 결과 뭐가 들어간다? 위험이 심각하다. 위기단체. 심각하진 않지만 현저히 떨어지더라. 주의단체. 위기단체가 되었죠. 주의단체는 없는데 위기단체 되었죠. 그때는 무조건 전부 다 승인 받아야 돼. 이제 자, 밑에 있습니다. 주의단체는 없으면 주의단체는 끝나는 거고 위기단체라면 반드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한 번은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2번 이상 의무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대통령령 범위 안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지방채도 승인받아야 되고 전부 승인받아야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위기단체일 때만 이게 들어가고 주의단체는 그냥 주의로 끝나는 거고요. 다시 순서가 보고서 만들어라. 두 번째가 분석한다. 여기까지 의무. 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떨어지더라. 진단을 해요. 진단해봤는데 아주 심각해. 그러면 뭐다? 위기단체. 심각하지 않다. 현저히 떨어지더라. 주의단체. 위기단체라면 뭐가 들어간다? 건전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에 2번 이상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자율이었는데 이제 다 승인받아야 돼요. 지방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입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는 뭐냐면 이런 위기단체가 되었어. 근데 3년이나 했는데 개선이 안 돼. 또는 인건비를 한 달을 못 줬어. 그 다음에 법정이자를 2달을 못 줬어. 그때는 긴급위기단체가 돼요. 이건 파산한 거. 그때는 누가 내려간다? 행안부 장관이 중앙에서 관리관을 파견해요. 이 관리관이 이제 그 재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할 거고요. 지정 조건이 3가지가 있다. 3년간 이행했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는 30일이고 그 다음에 맞죠? 이자는 60일이에요. 인건비는 30일, 이자는 60일. 그때 뭐가 들어간다? 이제 관리관이 내려갑니다. 이 관리관이 할 거고 역시 2번 이상 공개해야 되고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보고서, 분석, 진단, 위기 또는 주의단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긴급 위기단체까지 이렇게 순서로 갈 겁니다. 좀 사후적이라는 것. 한 문, 2문제 나올 건데 이렇게 깊이 나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방자치론 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봐둬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이고요. 자, 문제 풉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맞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와 기관. 그 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조사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지방의회는 다 합니다. 지방의회가 못하는 건 뭐밖에 안 된다? 기관 위임사무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단체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위임받았다. 단체 위임. 장이 위임받았다. 기관 위임이에요. 국가사무람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받습니다. 그렇죠? 4번 틀렸죠? 자치사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할 때만. 답은 없다가 틀렸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기관이에요. 얘도 봐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요. 자, 얘는 말 그대로 중앙이 할 건데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업무 담당해요. 병무는 병무만, 환경은 환경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중앙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 아니고요. 물론 지방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법령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그치? 중앙기관이고 중앙하부기관이고 지방자치와 무관합니다. 지방분권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나왔을 때는 주로 행정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방자치로 했을 때는 행정분권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중앙기관이야. 이 중앙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비교할 거니까 얘가 중앙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이 될 겁니다. 자, 얘는 특정한 업무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과 특성이에요. 또 국가 통일성이 좋아요. 또 요 업무만 전담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있습니다. 밑에 가니까 특정 업무 담당이니까 전문성과 특성, 그거만 전담할 거니까 효율성, 국가가 다 할 거니까 전국에, 전 지역에 다 할 거니까 통일성도 있습니다. 자, 얘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린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부활해요. 91년도에 부활한다는 건 지방이 강해지고 중앙이 약화된다는 거잖아. 이러니까 중앙부처가 권한 약화를 방지하려고 80년대 말, 90년 초에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분권 후보안 원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지? 그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이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많이 만들어져요. 노무현은 선분권 후보안으로 폐지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밑에 있죠?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보다시피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이런 업무들은 전부 다 제주도로 이관하라고 아예 법에 박혀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지방자치가 제일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이에요. 얘는 국가기관입니다. 중앙집권이에요. 정치상 분권이다. 행정상 분권이다.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법인격이 있다, 없다. 그 지역 내 모든 업무 다 하니까 종합행정이다. 특정한 업무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유형입니다. 보통 일선기관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단체자치 국가잖아요.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기관이자 국가 하부기관이에요. 요 지방자치단체한테 국가기관들이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선기관인데 그냥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음에 특별지방정기관은 그 요 특정한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이에요. 원래 단체식 국가는 특별지방정기관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관이자 국가 하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단체식 국가인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도 하면서 중앙이 특정한 기관도 만들어요. 이러니까 업무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 업무를 환경부가 환경청에 맡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서울시한테 위임도 해요. 그럼 이 업무 누가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는 단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말고도 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업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보통이 아니라 특별만 볼 겁니다. 자, 전지거는 안 봐도 됩니다. 중간이 있냐 없냐 그 얘기야. 전지라는 건 중간이 없어요. 중앙기관이 있고 그냥 일선기관 바로 다이렉트 내려갑니다. 반면에 중간 끼어있는 게 이제 밑에 있는 2번과 3번인데 중앙에 가까운가 지방에 가까운가 그 얘기야. 중앙 가깝다는 소리는 중앙 가까운 애가 많은 애를 관리한다는 소리고, 지방에 가깝다는 소리는 지방별로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씩 관리하겠죠. 그래서 단환장지, 장환단지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행정학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방자치로는 보십시오. 균리기 분류한 건데 중간기관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은 중앙에 가까운가 지방에 가까운가 그 얘기야 지금. 자, 소속은 어디 소속인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얘를 비교할 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인가. 부처청, 요 부처청 밑에 누가 있다?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비교할 수 있어요. 조합은 반드시 두 지역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밖에 없어요. 수도권 매립시는 수도권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자치단체 조합이고, 반면에 어느 지역이나 한강유역청, 금강유역청, 그 강인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건 되게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애우지 말고 어떤 지역에만 있다, 되게 조합일 거고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다 있더라, 골고루 있더라, 되게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자, 평가입니다. 어쨌든 중앙기관이다 보니까 통일성, 규모 경제, 또 특정 업무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이에요. 요건 장점인데 문제가 뭐다? 지역별로 요 업무를 띄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 못하겠죠. 종합성이 떨어진다는 것. 잘못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또 주민 참여가 안 되겠죠. 왜? 지방자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얘가 많다는 거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가 모호하고 그 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풉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틀렸죠? 자치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중앙이에요. 1번이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고, 이론 쪽은 가능하지만 법에는요, 우리 법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환경청이 대표적이고요. 자, 지방자치법에는 필요하면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제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같은 데들, 자치도는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죠. 그냥 일선 보통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이야. 자, 폐단이 아닌 것은 공무원수가 늘겠죠, 당연히. 또 업무가 봐. 서울에서 서울시가 다 하는데 환경관리청이 따로 있어요.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종합성이 떨어지고요. 통일성은 좋아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국가 통일성이에요. 옳은 거니까 1번 틀렸고요. 지방자치 발전 저해합니다. 틀렸고요. 역할 구분이 안 돼 있어 지금. 모호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책임 떨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됐지? 틀렸고, 맨 마지막 정답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자, 이건 국가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이 직접 통제 참여가 안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출입국 관리처럼 전국이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들 맞는 말이죠. 어째 일선 기관입니다. 요 일선의 기관 업무를 중앙에 바로 보고하다 보니까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자치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요. 답은 1번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자, 어쨌든 국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광역적이고 또는 통일적으로 이건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활성화되었을 때 중앙부처 권한이 약화돼요. 이걸 방지하려고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부처 이기주의 맞는 말. 자, 어쨌든 우리는 주민자치국가가 아닌 단체국가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사무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위임도 하면서 일선기관 만들다 보니까 이중행정이나 이중감독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90년대 후반이 아니라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많이 만들어져요. 3번 틀렸습니다. 이건 자치권 없고 주민 참여가 안 됩니다. 그 결과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물론 중앙정부와 비교한다면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겠죠. 그지? 중앙기관보다는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뽑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앙 관련된 것, 중앙 통제하고 특별지방정기관. 시험은 특별지방정기관이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그걸 잘 봐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